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책,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자존감이라는 책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자존감. 실패해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당신은 행복을 누리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자기 돌봄 익히기라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 스스로가 나를 돌보고 사랑해줘야 자존감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행동들이고 생각이고 그렇다는 거죠. 루실 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다. 무슨 일을 해내고 싶다면 진심으로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네. 나는 중요한 존재야. 나는 중요한 존재야. 이렇게 나 자신에게 나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긍정 학원 그러한 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키우고 자존감을 키우고 자신감을 높이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해주라고 평소 때 나 자신에게 힘이 되는 그런 긍정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고 그렇게 표현하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생활하면서 일상에서 내 삶에서 나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아라.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나를 돌봐야 자존감이 생긴다. 스스로가 챙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 맨 앞에 놓을 것이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믿음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 말을 듣는 게 현명하다. 자기 돌봄은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다. 자기 돌봄은 자기 의심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인도한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어떤 일도 되지 않는다. 내가 장담한다. 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최우선으로 우선순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또 나의 자존감을 자신감을 키우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수동적인 피해자의 말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승리자의 말투로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동적인 피해자의 말투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을 탓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강제나 억압이 들어가 있는 말들을 말해요. 그리고 주도적인 승리자의 말투는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말투를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요. 난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난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언어로. 그리고 그래야만 해. 어떤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어. 그래야만 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강압이나 억압이 들어가 있잖아요.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러한 말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건 할 거야. 그걸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나 스스로 할 거야.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했어.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을 했어. 그렇게 주도적으로 나의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말투로 바꿔서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건 후회가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그걸 하기만 하면 그렇게 그거 나를 울렸어. 그건 남 탓을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울었어.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직시하는 그런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해주는 거죠. 더 좋은 직업을 가졌어야 했는데 후회가 들어간 말이잖아요. 이 말을 내 직업에 좀 더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볼 거야. 그 희망적인 그리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실행력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투로 바꿔서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래서 이러한 말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하는 것이 그러한 습관들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또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에너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행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생각과 느낌을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자기 주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존감이 약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좀 웃기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표현이나 어떤 생각을 의견을 낼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앞서하고 두려움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한 자기 주장을 하는 그 요령을 익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규모 미팅을 하는데 동료 3명이 참석을 했어요. 동료 3명이 참석을 했는데 아침에 한 까다로운 그런 손님이 고객이 있었어요. 그 고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A라는 사람이 그 고객에 대해서 까다롭게 막 그런 고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저 싸우고 싶은 거야. 망할 놈. 그렇게 말해선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B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다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 고객이 무례하게 행동할 때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할지, 허용할 선,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정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료 C라는 사람은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 말했다가 멍청해 보일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A형, B형, C형. 그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A는 공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그 까다로운 고객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공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고요. 동료 B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무례한 고객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느 선까지 허용하고 어느 선까지 제한선을 둘지 그러한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C형은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애매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공격적이거나 애매한 커뮤니케이션을 표현하는 그런 A형과 C형 같은 사람은 낮은 자존감과 연결된다고 해요. 그리고 반면에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었던 B의 형태는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시도회복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장마다 50가지의 시도회복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앞서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유형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겠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다 적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 유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적어 보시고요. 구체적인 문장의 사례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애매하거나 공격적인 발언, 내가 적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발언으로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적극적인 발언은 되게 나로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고 마음먹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대신에 내가 어떻게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보통 그런 나를 미치게 해. 그런 말들을 나로 시작하는 말로 바꿔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그가 무례하게 굴면 미칠 듯이 화가 나. 그렇게 나로 시작을 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넌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잖아. 그런 말 많잖아. 너 내 말 안 듣잖아. 막 그렇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제대로 의도를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바꿔서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리고 넌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 말도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존중받지 않는다고 느껴. 나는 그렇게 느껴. 나의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꿔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2번 다시 그렇게 말하지 마.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너 나한테 2번 다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상대방에게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처가 되거든. 그렇게 바꿔서 말하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화하는지 주의 깊게 나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로 시작하는 발언과 너로 시작하는 발언을 한번 구분해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 너로 시작하는 것은 원망이 들어가 있고 탓이 들어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나로 시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런 싸움을 부추기는 그러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느낌과 생각을 말하는 것,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기분 나쁜 그러한 것을 줄일 수 있고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고 요령 있게 직접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고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누구나 화가 있어요. 분노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무례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중요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노가 공격적인 행동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고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목표는 그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누군가의 생각을 고쳐야 돼. 내 말이 맞아 라고 강조하고 수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해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누가 화를 내거나 동요하지 않을지 두려워한다. 낮은 자존감은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불러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긴장한다. 어느 순간 이것이 분노로 표출되거나 마음속에 쌓여서 우울증을 불러온다. 격심한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고 내게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다. 네. 이러한 안 좋은 분노에 대해서 적절하게 나의 생각을, 나의 분노를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도해보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잠깐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런 나 자신을 진정시키는 그러한 말들이 나와요. 그 부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 분노를 다스릴 사람은 나뿐이다. 내가 막 화가 일어났을 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런 말로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내 분노를 다스릴 사람은 나뿐이다. 그 사람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를 비판할 때마다 미칠 듯 화가 나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를 비판할 때마다 미칠 듯 화가 나는 거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 역시 통제하지 않는 게 좋아. 화가 날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화는 감정이지만 공격적인 언행은 행동이야. 완전히 다른 거지.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계속 연습을 해야지 화가 났는데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지만 내가 화가 났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정말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의 화를 진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이렇게 짜증이 나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화가 나고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이 된다면 이러한 문장이나 아니면 이러한 문장 아니어도 나에게 화를 진정시킬 수 있는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문구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아니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한다 그럼 그 말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연습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